번째 제일 기대하는 부분은 의료 과오들, 이게 현저히 줄어들 겁니다. 기계가 조금 더 정밀하게 감시를 해줄 수 있거든요. 실수들을 사람들은 하게 마련이거든요. 지금은 그걸 시스템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일어나면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이 이름이 두 명이 있는데 다른 시술을 받으려고 한다. 그럴 때 잡아내는 거라든가, 이런 건 이제 저희가 타임아웃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매 스텝에 기계가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의료가 좀 더 안전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낙관적으로 봅니다. 사람과 기계가 같이 이제 하게 되면 실수도 줄어들고 또 생각지 못했던 좋은 치료 방법에 대해서 기계가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특이점이 온다, 그 책, 요만한 책, 그 이야기죠. 지금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어를 한다고 하면, 제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공학적 개념이 아니라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제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순간에 대한 이해를 제어를 하는 그 사람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인공지능을 아무리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노력은 하지만, 특히 의료에서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규제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실제 너무 복잡합니다. 복잡계라서 인간이 진심으로 이해했다고 하긴 어렵고, 이것이 복잡하다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어는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스텝을 제어하는 건 어렵고요. 적어도 그 시작점과 끝점에 대한 거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어하는 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부에서 처리가 되는 과정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 않나. 진심으로 이해를 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분야마다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체스라고 하면 이미 특이점을 넘어섰죠. 이미 제가 고등학생일 때도 이미 넘어섰던 부분이고, 체스 같은 경우는, 바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레지던트하고 이제 군의가 하던 시절에 넘어섰던 것 같고요. 바둑도 넘어섰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은 분야별로 다를 겁니다. 지금은 진정한 의미의 일반적 인공지능은 거의 다다라가는 정도에, 아직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거의 근접해가는 정도가 아닌가 생각은 들고요. 생산성이 엄청 높아질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생산성이 다 같이 높아질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요구 이상으로, 사회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생산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재화가 되었든 아니면 용역이 되었든, 그러니까 서비스, 물건 만드는 거, 모든 게 그렇게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제가 경제학자도 아니고 사회학자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그 이후까지 제가 감히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사람이 할 역할이 없느냐 하면은 그건 아닐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의 신경망을 흉내를 내지만 엄밀한 원칙에 들어갔을 때는 여전히 기계거든요. 여전히 기계고, 그 미세한 차이 때문에라도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일정 부분의 역할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순히 숫자 계산을 잘하는 거는 이미 몇십 년 전 컴퓨터가 사람보다 계산은 훨씬 빨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 활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느냐, 이거는 단순히 기술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사회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사회적 합의를 다시 한번, 사회적 계약을 다시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진정한 특이점이 오면 좀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진정한 특이점이라고 하면 인공지능이 일반 인공지능으로서 모든 분야에서 사람을 뛰어넘었다. 근데 이제 이 기계가 몇 대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전력 사용량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그 몇 대를 어떤 집단이, 어떤 국가가, 어떤 회사가 독점을 하느냐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그 상황이 오기 전에 이 전체 상황을 예상을 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다시 한번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이론적 가능성은 오픈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론적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론적으로야 기계가 뭔 짓을 할지 우리가 내부를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도 모르거든요. 당장 제가 생각할 때 지금도 아마 이해를 완전히 다 하고 있는 분들은 없지 않을까. 복잡하거든요, 내부 과정이. 설계를 하신 분들이 요소를 이해해서 어떤 차감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작동을 잘하면은 그게 계속 쓰이고 있는 건데 그 이상의 이해, 정말 그 내부적 동작,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예상하지 않았던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인공지능에서는 기대했던 기능보다 더 추가적인 기능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는 아마 앞으로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그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상한 건 아닙니다. 가능성이 0은 아닌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얼마나 통제하느냐는 단순히 기술만으로 통제는 안 될 겁니다.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모두가 이걸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인지의 한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날씨 같은 거. 날씨를 사람이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날씨를 시뮬레이션해서 일기예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 독점하려고 하겠죠. 기업이라면은 기업을 운영하는데 제가 기업의 대표다, 예를 들어서 CEO다. 그러면은 이 기술을 제가 독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걸 독점하지 않는다면은 제 임무를 다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은 이익을 추구해야 되니까. 만약에 국가다, 제가 국가고 국가의 어떤 대통령이든 수상이 되었건 그 대표자다, 정치적 대표자다. 그러면 이 기술을 우리나라를 위해서 독점을 하려고 들겠죠. 그러지 않는다면 제가 제 임무를 다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개별 집단들은 모두 자기 집단의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인류 전체의 공이익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필요한 겁니다. 전 세계적 합의가 필요하고 초국가적 합의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지, 지금 시점에서 이루어져야지 미래에 그런 현상이 정말로 위협이 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대처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미 하시고 계시죠. 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또 마찬가지 입장에서 개별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앞서 있는 국가는 미국이 아주 압도적으로 앞서 있으니까 미국의 입장과 EU 국가들의 입장이 다를 것이고 한국의 입장은 또 다를 겁니다. 일본의 입장이 다를 것이고 중국의 입장이 다를 겁니다. 중국도 앞서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가 간에도 이해관계가 맞지 않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선두권에 있는 이름 아시는 기업들, 그 입장과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의 입장은 다를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군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그 테크 기업들 중에서 이름 들어보신 기업들은 다 건드리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게 챗GPT 오픈 AI, MS 진영이 한 진영이거든요. 이제 그 기술적 베이스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이 이전까지 자연 언어 처리를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사람 말을 어떻게 기계가 알아듣게 할 거냐. 자연 언어 처리를 그 전까지 썼던 방법은 인공신경망이긴 한데, 인공신경망을 이게 단어가 이게 문장이 들어오면 문장 앞에서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느렸습니다. 느렸던 속도를 이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은 구글에서 발표를 했던 알고리즘이고요. 이걸 쓰고 나니까 병렬로 그냥 뭉텅이로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도가 확 올라가고요. 속도가 올라간 걸 보고 나서 많은 기업들이 다 이 트랜스포머 알고리즘 계열들로 이런 언어 처리를 시켜보고, 이거 전에는 이제 또 이게 다른 기술 흐름이 또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처리 관련되는 것들은 이미 엄청나게 돼 있었습니다. 이거 두 개 붙여보기도 하고, 이미지 처리하는 거랑 음성 처리가 비슷하거든요. 비슷한 면들이 있으니까 소리 처리.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글자로 치면은 글자가 음악 좀 어설플지라도 음악을 만들고, 글자가 그림을 만들고, 이건 지금 이미 상용 프로그램들도 특히 글자에서 그림 가는 거는 유명한 아도비사라든가 다 있거든요. 상용 프로그램 서비스로 나오고 있고, 이게 챗GPT 같은 계열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 거대 언어 모형들은 이미 지금
많이 바꾸고 있죠. 일하는 업무 환경을 많이 바꾸고 있죠.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활용합니다. 일할 때 많은 스텝에서 기계의 힘을 많이 빌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게 번역 같은 거, 거대 언어 모형들. 거대 언어 모형을 지금은 이제 또 이제 소형화시켜서 소형기계에 얹게 하는 기술들을 개발 막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계속 발전할 겁니다. 끝없이 발전할 거고, 그 사이 기계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그걸 받쳐줄 기계들, 시스템 설계도. 주식 투자는 안 합니다. 위험해서요. 이게 제가 하는 어떤 일에 있어서 사실 회사가 연관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부자 정보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 상충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AI 기업은 절대 투자하지 않고 괜히 오해 살 짓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건 하죠. 이게 인덱스 투자는 인덱스로 그냥 인덱스로 하지 개별 기업은 그러니까 인덱스 안전한 인덱스라는 건 없죠. 그러니까 그걸 뭐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제가 또 이게 개별 주식 안 하는 이유가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이게 인덱스는 조금 오르락내리락 해도 이게 믿음이 있거든요. 평균은 간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몇 달째 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런 이야기 하고 나면 또 열어봐요. 그러니까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살거든요.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어서 영향 저희 지금 당장 쓰고 있는 것들이 영상학과에서 AI 관련되어서는 그러니까 단면이 아닌 2차원 영상 하나짜리나 몇 개 있는 경우에는 도움 많이 받고 있고요. 3차원 영상들인 경우에도 일부 제한적인 도움을 많이 받을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긴 하지만 도움이 확실히 많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더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좀 일이 조금 반복 작업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판단이 필요한 순간에 사람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서 판단을 하는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기계가 내어놓는 정보와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또 추가적인 정보를 다 활용해서 종합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사실 반복 작업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발전을 하면 할수록 영상의학과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편해지지 않을까. 꼭 뭐 영상의학과 의사만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주로 영상의학 검사를 많이 내시는 과, 다른 과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의료진들이 다 같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질이 올라가겠죠. 네,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관심을 꾸준히 가져주시면 이제 활용하는 측면에서 늘 것이고 이제 본인 커리어가 이제 걸리면 하시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커리어를 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려면. 그래서 저는 그러진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긴 하고 근데 완전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조금 이해를 잘하고 있는 일반인 수준? 그 정도는 되어보려고